트럼프가 일본과 상호 관세 15%로 합의한 다음에 이제 EU와도 15% 관세 타결 임박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을 빼고 나면요, EU,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시장을 가지고 다투는 게 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랑 유럽은 15%를 받고 한국은 25% 관세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한다? 수출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우리나라도 15% 받는데 주력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6% 감소했어요. 8천억 넘게 줄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과 경쟁이 이제 치열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5에다가 2.5 관세를 더 받으면은 15%로 보고 있어요. 한국 자동차보다 10% 더 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을 맞추려면은 10% 할인해서 팔아야 됩니다. 현대차 작년 영업이익률이 8%예요. 자동차 가격을 10% 할인한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물론 뭐 유럽, 아시아 판매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환율을 10% 더 올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환율이 굉장히 고점에 있거든요. 1370원에서 환율을 10% 더 올린다? 1500원이 넘어갑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 상승이 그대로 이어지고 내수 업체들 타격받겠죠. 그러면 수출 기업은 멀쩡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됩니다. 원자재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승이 상승을 낳으면서 복리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율이 그 적정선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수출업체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전이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다. 원래 25일날 2+2 협상을 하면서 베센트랑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확정을 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처럼 15% 상호관세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한이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5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얼마 없거든요. 근데 협상 연기 통보를 받아요. 베센트가 긴급 일정이 있어서 불발되었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관세 협상보다 더 긴급한 일정이 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죠.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체적인 사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외교적 결례거나 아니면은 심리게임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관세를 깎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의 관세 인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트럼프와 관세 협상 에 성공한 나라들은 거의 다 개방했어요. 일본도 미국쌀, 농산물 개방하고 자동차, 트럭도 다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다 700조 이상 투자해주기로 하고 대가로 5%로 할인을 받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쌀이랑 소고기 개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이거는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 대신 다른 것을 열겠다 협상 전략을 짰는데, 지금 트럼프와 맺은 국가들 보면은 보잉 항공기 구입하는 거, 농산물 개방 이거는 그냥 의무 조항이고 거기서 플러스가 붙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이상의 더 많은 걸 내줘야지만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548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일본은 700조 이상을 투자하고 농산물도 개방을 하고 보잉 항공기도 사고 여러 조건들이 다 달렸어요. 일본이 먼저 협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게임 이론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한국은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일본보다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먼저 협상에 성공하는 쪽이 그나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이 그나마 먼저 성공했는데 정말 많은 거를 줘야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너무 센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EU까지 지금 15% 잠정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조건 내놓지 않으면은 협상 없다. 개방 안 하면은 상호관세 25%보다 더 센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협상하는 쪽이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놓은 보따리가 트럼프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베센트가 심리적인 게임을 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응용한 거죠. 일본과 EU가 15%면은 한국은 그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무역에서 불리해지는 걸 아니까 수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봤자 일본, EU와 같은 15%를 받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유리해지는 것도 없는 거고, 출발선만 뒤로 내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도 적용하고 수출 개방도 여는 1타 2피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하는 순으로 그나마 봐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는 명확히 개방을 하라고 아예 포인트를 찍어줬죠. 이거를 선물로 갖고 와. 이렇게 된 거고, 모든 품목 전면 개방을 원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미 개방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개방하라고 하면 진짜 할 게 없거든요. 베센트의 돌연 협상 취소는 한국한테 더 큰 조공을 내놔라, 이 게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비어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다시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성공을 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 1% 인하마다 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10% 깎았으니까 10가지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게는 10가지 이상의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호 관세는 완화했을지언정 한국도 타격받는 산업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출보다는 아무래도 수입 쪽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내수 쪽을 잘 봐야 될 겁니다. 예전에 FTA 맺었을 때 기억나시죠? 수혜업종이랑 불리한 업종으로 이제 갈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 그렇게 쭉 갈렸습니다. FTA를 통해서 수혜를 받던 업종이 자동차였었어요. 그 이후로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올랐고 차화정 시대를 열었죠. 그때 기아 주가가 정말 몇 배씩 올랐었거든요. 이번에 관세 협상은 일본의 자동차가 수혜를 받습니다. 해외 자동차 부품을 쓰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도요타보다 더 불리한 조건이 됐어요. 그런 이유로 도요타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수출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따내게 된 거거든요. 주가가 어제 14%가 올랐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관세를 적용받아야지만 동일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수출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국가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밸런스가 맞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택은 15% 관세 조건으로 548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블룸버그 피셜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15% 관세 조건 받는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죠. 괜찮은 조건인데, 주식 투자로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러면 548조 원을 투자할 때 우리 기업이 그중에 일감을 수주받으면은 미국이 투자한 게 아니라 한국이 투자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관련주가 한국에서 나오겠죠. 반대로 투자는 했는데 수혜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없고 미국만 있다, 이렇게 되면 국부가 유출된 효과를 받겠죠. 그런 점에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15%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도 이번 조건에 LNG 공동 투자를 합의했거든요. 한국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투자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 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게 많아요. 첫 번째가 개발 비용이 158조 원으로 비쌉니다. 두 번째는 회수 기간이 길어요. 세 번째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수익성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적자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투자를 하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수주를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관련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래도 미국에 어느 정도 수백조 원의 투자를 약속해야 될 것 같고, 그 약속을 하는 섹터들이 어디냐, 그 섹터 안에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투자의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한국도 일본과 EU처럼 15% 상호 관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필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많이 잃으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마지막 게임에 참여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베센트가 돌연 취소까지 하면서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아무래도 코스피가 4천 가고 5천 가려면은 잘 해결돼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지 않나.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